소금물 가글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소금의 살균 효과로 입안의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이용하실 때 소금은 불순물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가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소금 양치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직접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소금물 양치가 잇몸 염증 관리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소금으로 직접 이렇게 문지르는 양치법과 또 소금물 가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이 소금물 양치가 잇몸에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소금으로 직접 양치를 이렇게 문지르면 잇몸이 튼튼해진다. 그리고 아프던 게 안 아파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굵은 소금 입자를 이제 문지르다 보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잇몸에 상처가 났을 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소금 입자가 거기를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치약도 마모제가 가급적이면 적은 성분을 쓰라고 하잖아요. 굵은 소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마모시킬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금으로 직접 양치를 하는 거는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 소금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글하는 방법인데요. 이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제 삼투압 작용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금물이 진하고 여기는 소금물이 연하면 소금물이 연한 데서 진한 데로 이렇게 맞춰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삼투압 작용이 소금물 가글을 하게 되면 그게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이 있게 되면 이제 잇몸이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농도의 소금물을 이제 가글을 하게 되면 그런 부어있던 잇몸에 있는 수분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붓기가 가라앉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구강 내에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합니다. 입안에는 이제 산과 염기성 이런 농도가 맞춰져 있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산성 환경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물 가글을 해주게 되면 pH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알칼리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이 잘 못 살게 됨에 따라서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항균 작용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리 세 번째는 잇몸을 이제 구성하는 섬유아세포라는 핵심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런 세포들의 이동을 촉진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처 회복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발치라든지 아니면 뭐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그런 소금물 가글을 하면 스스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물 가글을 언제 써야 되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술 후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니를 빼거나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때 간혹 이제 잇몸이 잘 아물지 않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교과서에서도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가글을 해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리식염수가 결국에는 소금물이거든요. 스스로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소금물 가글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잇몸 질환이 초기에 있을 때 잇몸에서 이제 붓고 피가 나거나 할 때 소금물 가글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구내염이나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 이제 통증 완화라든지 아까 이 세포의 활동을 많이 일으켜서 상처가 빨리 아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내염이나 입안 상처가 있을 때 써주시면 좋고요. 또 저희가 목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뭐 인후통이라든지 뭐 편도염이 있을 때 소금물 가글을 해주게 되면 이제 목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소금을 얼마나 넣어서 만들어야 될까요? 몸의 체액이 한 0.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9%보다 농도가 더 진해야 이게 염증도 빠지고 그런 삼투압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1.5에서 많게는 3%까지 소금물 농도를 만든다고 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을 먹으면 굉장히 짜죠. 그래서 바닷물의 농도가 보통 한 3.5% 정도라고 합니다. 심하지 않은 간단한 그런 염증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한 200ml 정도 부으시고 티스푼을 한 스쿱이나 한 스쿱 반 정도 하면 그게 농도가 한 1%에서 한 1.5%라고 하거든요. 한 티스푼 정도로 이렇게 가글을 해주시면 좋고요. 붓기라든지 통증이 조금 있다. 그럴 때는 이제 한 티스푼 가지고는 조금 약하거든요. 종이컵에 티스푼으로 한 2개 정도 넣으면 농도가 한 3%에서 좀 많게는 5% 정도까지 되거든요. 조금 붓기가 있거나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럼 2티스푼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금은 그냥 집에 있는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일단 소금물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입자가 굵은 것들은 잘 녹지 않고요. 그다음 또 이렇게 뭐 맛소금이나 이런 거는 뭐 불순물이나 막 다른 거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섞이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얇은 고운 뭐 정제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죽염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요즘 집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생리식염수라는 것도 우리 몸이랑 똑같은 그런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0.9% 정도의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리식염수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소금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멸균된 그런 가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글을
가글을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소금물 가글은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은 한 30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칫솔질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소금물 가글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추가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이제 소금물 가글이랑 일반 가글이랑은 뭐가 다르냐. 요즘에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 헥사메딘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헥사메딘 같은 경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치아가 착색이 된다거나 맛이 조금 변한다거나, 그 다음 이제 모든 세균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몸에 좋은 세균들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부작용으로 뭐 입안에 뭐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금물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면에, 논문에 따르면 이제 소금물 가글도 이제 헥사메딘만큼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헥사메딘의 대용으로 좀 소금물 가글을 좀 써줘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취가 있을 때 쓰는 가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글이랑 이제 소금물 가글을 비교를 해보면, 구취가 있을 때 쓰는 가글은 아무래도 좀 향이 첨가돼서 입냄새를 조금 더 많이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소금물 가글은 아무래도 향이 첨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가글은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게 되면 입안을 오히려 건조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소금물 가글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글 중에 하나가 이제 불소 가글이 있거든요. 이제 불소 가글은 불소를 통해서 이제 충치가 생기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소금물 가글은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금물 가글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서, 소금물 가글하면 이제 잇몸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치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금물이 이제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치. 이미 충치가 생긴 경우에 이제 소금물 가글을 했다고 충치가 이렇게 패여진 부분이 이렇게 메꿔지진 않잖아요. 충치해서는 안 되고요. 잇몸 속에 치석이 생기고 세균들이 많이 살면서 이제 잇몸이 뼈도 내려가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건 단순히 소금물 가글을 했다고 거기에 있는 치석이 없어지거나 세균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진행된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과를 꼭 방문하셔서 잇몸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잇몸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고름 나오는데도 이제 소금물 가글만 하시다 보면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치아를 빼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 이제 고름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 빨리 치과를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질 잘하는 거랑 그다음에 치실 이런 거, 그다음 치간 칫솔을 잘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된 케어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첨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른 소금으로 빡빡 양치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소금물을 만들 때 한 티스푼이나 두 티스푼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가글을 하는 법, 그리고 칫솔질과 치과 검진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딱 일주일 정도만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잇몸이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지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